이게 빈말이 아닐 겁니다. 아까 봤죠, 우리? 가격이 40년 동안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죠? 25,000분의 1입니다. 그때 뭐 GM이 글쎄요, 40년 전에 자동차가 얼마 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 하는 자동차를 25,0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렸다면 얼마예요? 4불인가?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겁니다. 그러니 저희 반도체 산업 부문에 있는 우리가 머리가 안 빠지고 견딜 수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산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수출 중에 2007년도의 경우는 전체 수출의 10.5%인 39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15년 동안 연속으로 수출 1위를 달성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에 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아니 선진국만 하는 반도체를 어떻게 한국이 할 거냐라고 정부 일각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작고하신 분들이지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아주 벤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무려 수출 1위였다는 것은 우리 경제 산업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어렵죠. 예,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재작년 2007년도인 경우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미국이 1위고 일본이 2위고, 그리고 유럽은 물론 여기 이제 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4위로 되어 있습니다. 4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저력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산업 전체 고용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팹레스 설계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같은 데처럼 이 패브리케이션, 패키징, 테스팅 등 소위 전체 공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일부 기업은 요 패키징만 또 따로 하는, 또 테스팅만 따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장비 업체, 그 다음에 웨이퍼만 생산하는 업체, 마스크만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들 여러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마도 가장 여러 가지 학문들이 동원이 돼야만 가능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정부하고 같이 우리가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이 되자라는 걸 표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해보자라고 준비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1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D램 반도체다. D램 반도체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합치면 전 세계 50%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한 55 내지 60% 정도 됩니다. 지금 아마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 하더라도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잘하니까, 물론 계속 잘해야 되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시스템 반도체는 대표적인 게 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인텔, 예. 인텔이 지금 뭐 CPU 이런 건 거의 독점은 아니지만 AMD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굉장히 큰 규모고 그리고 역시 수익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분야인데 이 분야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사실 원천 기술은 아직도 외국에서 라이선싱 받아와서 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3년, 5년 미리 준비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반도체가 30나노, 20나노 이후로 내려가면은 그것이 과연 실리콘이라는 그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라는지 또는 계속 그렇게 집적도를 지금처럼 그렇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도 혼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고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과거에 11년 전에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같이 64메가비트짜리 반도체를 같이 개발한 이후에 11년간은 따로따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STT-MRAM이라는 미래형 반도체를 같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원천 기술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인력 양성. 역시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는 2개의 번듯한 반도체 회사가 있고, 물론 다른 여러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학에서 전기, 전자나, 그 다음에 화학이나, 그 다음에 재료공학이나, 물리학이나 등, 소프트웨어나 전산이나 이런 분야에 그래도 인력 양성이 되는 것은 그나마 우리 산업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 비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재료 업체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출 마케팅 물론입니다. 우리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는 저희 생산의 96%를 수출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 업체 중에